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키워드란 어떤 것인지, 단기간에 방문자 수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키워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양질의 콘텐츠, 키워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만 꾸준히 많이 쓰면 방문자 수는 저절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키워드 전략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에 있어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년 동안 글을 꾸준히 썼음에도 방문자 수가 100명이 안 되었었어요. 분명히 나는 꾸준히 글을 쓰는데 왜 안 늘지?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저처럼 꾸준히 썼지만 방문자 수가 전혀 늘 기미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글을 발행할 때 키워드를 잡고 쓰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글이 반응하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워드는 안 잡고 무작정 글을 발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키워드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선택을 했을 때 내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유입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방문자 수를 단기간에 늘리고 싶다면 키워드 전략은 무조건 알아야 하고 전체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계속 썼음에도 방문자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 키워드는 뭔가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일단 키워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네이버 초록창에 검색을 할 때 문장으로 검색을 하나요? 아니면 단어 위주로 검색을 하나요? 검색창에 검색하는 단어들이 모두 키워드가 되는데 저희는 주로 단어 위주로 검색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동명동에 있는 식당을 검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은 동명동 맛집이라 검색을 해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동명동 고깃집이라 검색을 해볼 수 있고 C라는 사람은 동명동 밥집 이렇게 검색해볼 수 있겠죠. 이 단어들이 모두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키워드는 우리가 검색하려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글을 쓸 때 글의 요점이 되는 글의 중심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심화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단기간에 방문자 수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키워드 전략, 키워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네이버 광고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파워링크, 파워 콘텐츠 같은 네이버에서 보는 광고들 있잖아요. 검색 광고를 다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거는 사장님이나 마케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만한 사이트입니다. 저는 그냥 블로거인데 굳이 광고 달 것도 아닌데 이런 사이트를 왜 활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 광고를 따로 진행하진 않지만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전에 들어가 보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일단 네이버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따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네이버 광고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키워드 도구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키워드 도구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네이버 광고를 사용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할 거예요.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하나씩 찾아나가는지 이제 찾아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쉬운 맛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동명동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집에 가서 블로그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겠냐는 거죠. 동명동에서 밥을 먹으면 동명동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제가 초밥을 먹는다면 동명동 초밥이 될 수 있고, 동명동 연어가 또 될 수 있고, 뭐 충장로 맛집, 뭐 충장로 연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키워드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어가 다 해당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동명로 라면, 동명동 술집, 뭐 동명동 고깃집 다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것만 일단 살펴볼게요. 이때 이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 곳에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키워드를 넣을 건데, 한 줄에 하나씩 총 5개까지 키워드 입력이 가능하고, 이거 외에도 내가 더 하고 싶다면 내가 기존에 썼던 그 키워드를 지우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우선 제가 말했던 키워드들을 넣어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쭉 키워드와 관련된 지표가 뜰 거예요. 이 위에 5개는 방금 제가 검색한 애들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연관 검색어가 떠요. 이렇게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블로그 운영에 있어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월간 검색 수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충장로 맛집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PC와 모바일 합이 한 달에 26,000명 정도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수치만 알면 됩니다. 동명동 맛집은 한 달에 47,000명 정도 검색을 하고, 충장로 연어는 약 120명, 동명동 연어는 1,000명, 네, 동명동 초밥은 약 2,000명 이렇게 검색을 하는 키워드죠. 근데 키워드 도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PC와 이제 모바일에 더한 합을 보면 되고, 여기서 PC가 더 많은지, 모바일이 더 많은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모바일 검색 수가 더 높아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모바일 검색 비중이 진짜 늘어났고, 맛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검색을 해보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맛집 키워드들은 모바일의 검색 비중이 높은 거죠. 근데 PC가 더 많은 키워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포토샵, 워드, PPT, 한글, 엑셀 이런 키워드들은 PC의 검색량이 높습니다. 포토샵은 언제 검색을 할까요? 작업을 하다가 순간에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뭐 PPT, 엑셀 이런 것은 모바일보다는 PC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마다 다르기에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참고해두면 나중에 키워드를 선택하는데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워드를 선택해서 이제 글을 써볼 건데, 하나의 포스팅에는 몇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할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한두 개, 많으면 3개까지 선택을 하는데 3개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에서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을 쓸 때 대부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동명동 맛집, 충장로 맛집, 동명동 초밥, 어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나열식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 글을 많이 검색을 하겠지? 많이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하나에서 2개 정도만 선택하냐면 이 동명동 맛집만 쓰면 상위에 뜰만한 키워드도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작성하게 될 경우 어중간하게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워드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아지며 많아질수록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만 하고 이제 최대 3개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예시로 드릴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 하나에서 2개 이 정도 집중한다고 했는데, 이 5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글을 써본다고 했을 때 이제 막 시작할 블로그에 이 5개 중 하나 선택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서 작성해야 될까요? 일단 더한 검색 수를 참고해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자체에는 정답은 없어요. 네이버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일종의 하나의 팁, 확률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저는 굳이 하나를 써야 한다면 제일 작은 충장로 연어를 추천합니다. 제일 작은데 이런 키워드를 선택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저는 듣지 못했지만 대부분 동명동 맛집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합이 제일 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드렸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는 나보다 방문자 수 높은 사람이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만약에 그들과 내가 한날 한시에 같은 키워드로 글을 쓴다면 내 글은 완전 저 밑에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1페이지 밖으로 벗어나는 글은 거의 잘 클릭하지 않아요. 1페이지 안에서도 상위 한 5등까지는 있어야 이제 몇 번 눌러서 보죠. 동명동 맛집 같은 이런 대형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밑에 있기보다는 작아도 상위에 뜰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글을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답을 고른다면 충장로 연어를 선택을 했고 내가 기존에 블로그를 해왔고 어느 정도 유입량이 있다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적합한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진짜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정답은 뭘까요? 본인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맞는다는 것은 이제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죠. 내 블로그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거인데 처음부터 대형 키워드를 써서 상위에 띄울 수 있다면은 블로그를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로 상위에 떠야 하고 상위에 뜰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상위에 뜰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에 뜨는지 알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동명동 맛집으로 상위에 뜨는지 알려면 그 키워드를 써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또 결과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방문자가 30명밖에 안 되는 블로그예요. 동명동 맛집 키워드로 상위에 띄우기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충장로 연어라는 키워드는 한 달에 그 정도 검색을 하니까 일단 이거로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충장로 연어 어디 괜찮아요 라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글을 발행하고 나서 그 키워드로 내가 몇 위에 뜨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글은 대부분 잘 써요. 근데 이 키워드로 내가 몇 번째 뜨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 쓰는 것보다는 내가 몇 위에 뜨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충장로 연어 키워드로 작성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1페이지 첫 번째 있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키워드를 잡아서 작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아까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600 정도? 합이 600 정도 되는 키워드로 작성을 했더니 생각보다 이것도 상위에 잘 뜨네? 그럼 그것보다 더 높은 키워드로 잡아보는 거죠. 600으로 떴으면 이번에 합이 한 800명 정도 되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이제 키워드들은 좀 전에 제가 검색한 거 밑에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찾아봐도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검색수 체크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800 정도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고 이제 내가 또 몇 위에 뜨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그 글을 작성을 하고 내가 몇 위에 이걸로 썼을 때 몇 위에 뜨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키워드 잡고 이것의 무한 사이클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최대한 검색수는 많으면서 상위에 띄울 수 있는 키워드를 늘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글을 작성을 했다면 제가 몇 위에 뜨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글을 발행한다고 바로 검색에 올라가지 않아요. 적어도 한두 시간 뒤 또는 다음 날에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두 시간 뒤, 다음날, 거의 다음날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월간 검색 수만으로 상위 노출이 결정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상황마다 다르지만 검색 수가 한 달에 200명 정도 검색을 안 하는데 업체 경쟁이 치열하면은 당연히 검색 수가 200명밖에 안 되어도 상위에 안 뜰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색 수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인데 업체 경쟁률도 없고 사람들이 그 키워드로 거의 글을 발행을 안 하면 내가 그 키워드로 쓰게 될 경우 상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키워드마다 상황을 보긴 해야 해요. 그래도 우리가 검색 수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간 검색 수가 낮은 키워드는 경쟁도 낮을 확률이 높고 또 높은 키워드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월간 검색수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자 수는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몇천 명, 글 하나로 몇천 명 늘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앞으로 글을 쓸 때마다 아무런 그런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키워드를 써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상위에 띄울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위에 띄우고 또 몇 위에 뜨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으로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이제 없다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회원가입을 해보고 또 이제 들어가 보는 것.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그 월간 검색수 지표로 글을 발행해 보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